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쿠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Q&A 세션 내용을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EO 앤서니 우드나 CFO 댄 제타 같은 경영진들이 애널리스트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들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 답변들 속에서 로쿠의 현재 전략, 또 미래 방향성, 재무 상태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 준비된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속내는 Q&A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막 파고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질의응답 내용만 딱 집중해서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만 짚어보면 로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TV 스트리밍 시장의 정말 강자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Q&A에서는 여러 주제가 나왔는데 특히 플랫폼 수익을 어떻게 키울 거냐, 뭐 홈스크린, 광고, 구독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자본 배분, 광고 기술 파트너십, 또 뭐 하우디나 스포츠존 같은 새로운 시로들, 데이터 활용 방안,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아주 다를 내용이 많네요. 그럼 첫 번째로 그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 동력, 이 얘기부터 해보죠. JP 모건 쪽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코리 카펜터 애널리스트요. 경영진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앤서니 우드 CEO가 2026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했죠. 그 근거로 뭘 들었나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역시 홈스크린입니다. 아, TV 딱 켰을 때 처음 나오는 화면. 네. 미국 광대역 가구 절반이 이걸 본다고 하니까 뭐 핵심 자산이죠. 계속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했고요. 예를 들면 추천 컨텐츠 라인 추가 같은 거요. 근데 뭐 그냥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2026 목표로 대대적인 서브스텐셜 홈스크린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딱 밝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대적인 업데이트요. 네, 테스트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고요. 목표는 단순히 예쁜 화면이 아니라 사용 경험을 확 끌어올려서 실제 참여도 높이고 그걸로 수익화, 그러니까 광고를 보게 하든 구독을 하게 하든 그걸 더 늘리겠다는 거죠. 홈스크린을 그냥 관문이 아니라 돈 버는 엔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광고 수요 성장입니다. 광고? 로크하면 광고 빼놓을 수 없죠? 네, 전략은 명확해요. 개방적으로 가겠다. 모든 주요 DSP들하고 협력하겠다. DSP라면? 광고주들이 쓰는 플랫폼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 플랫폼들이요. 최근에 아마존 DSP랑 통합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고요. 아직 뭐 초기 단계지만 전망은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마존 DSP 통합은 의미가 크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측정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앱스플라이어 통합 같은 거요. 그리고 자체 광고 플랫폼, 광고 관리자, 에즈 매니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건 특히 중소기업이나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겨냥한 거죠. 아, 광고 관리자. 그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단순히 광고 자립하는 걸 넘어서 광고주들한테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하면 이만큼 성과 납니다. 이걸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ROI를 증명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기존의 브랜드 광고주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소셜미디어가 꽉 잡고 있었던 퍼포먼스 마케팅 예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 오, 상당히 야심찬데요. 실제로 3분기에 광고 관리자를 쓴 광고주 중에 90%가 로쿠를 처음 이용하는 신규 광고주였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90% 신규 광고주면 대단하네요.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서 제일 효율 좋은 CTV 플랫폼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뭐였죠? 구독 수익입니다. 아, 구독. 네, 프리미엄 구독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계속 컨텐츠나 기능 추가하면서 개선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로운 티어 1 구독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새로운 서비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하우디라는 서비스를 소개했어요. 월 3달러에 광고 없는 SVOD 서비스인데 아직은 작지만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장기적으로는 로쿠 채널처럼 키워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월 3달러 SVOD. 하우드라.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엮어보면요.
홈스크린 개선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그 참여를 광고 시청이나 구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핵심 플랫폼 강화하고 광고 역량 키우고 동시에 새로운 구독 서비스도 만들고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네요. 네, 맞아요.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광고 기술이랑 파트너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DSP 통합이나 광고 관리자 관련해서 질문이 꽤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키뱅크 등등. 찰리 콜리어 미디어 사장이 주로 답변을 했는데 핵심은 로쿠는 폐쇄적인 담장친 정원 모델이 아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는 개방적이다. 그렇죠. 야후, 에브러빈, 매그나이트 같은 주요 DSP들하고 다 열려있다. 통합하겠다. 아마존 DSP 통합도 작년에 트레이드 데스크 통합했던 것처럼 파트너십 강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광고주 입장에선 편하겠네요. 어떤 툴을 쓰든 로쿠 광고를 살 수 있으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광고 집행의 마찰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종종 자기네 기술만 쓰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행보예요. 어떻게 보면 광고 기술 생태계에서 좀 중립적인 허브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약간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물론 그러려면 데이터가 중요해지죠. 앤서니 우드 CEO도 인증된 사용자에게서 나오는 고품질 신호, 이걸 강조했거든요. 우리 데이터는 다르다, 이런 거죠. 아까 잠깐 나온 광고 관리자 얘기도 다시 나왔죠. 중소기업들 지원한다는. 네, 맞아요. 특히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비디오 광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오, AI로 광고 제작까지? 네, 이건 단순히 광고 플랫폼 제공하는 걸 넘어서 광고 제작의 문턱까지 낮춰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랑 제대로 경쟁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려는 거죠. 네, 확실히 광고 쪽에 힘을 많이 싣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재무 건전성, 자본 배분,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JP모건 질문이었는데 댄 제타 CFO 답변을 보면 로쿠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현금이 23억 달러나 있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냈어요. 이게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흑자 전환 중요하네요. 그리고 4분기 조정 EBITDA 전망치도 역대 최고인 1억 4,500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지난 12개월간 잉여 현금 흐름도 4억 4천만 달러 이상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을 내고 현금을 만들어내는 좀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신호죠. 설비 투자 부담이 적은 모델 캐펙스 라이트라 현금 창출력이 더 돋보이는 면도 있고요. 주주들을 위한 노력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3분기에 5천만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또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 나가는 것 때문에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이걸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순주식 결제, 내시어 세러먼트 같은 걸 통해서요. 희석률이 얼마나 줄었는데요? 3분기 희석률이 0.3% 미만으로 역대 최저였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100% 상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희석을 100% 상쇄한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럼요. 벌어들인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에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홈스크린 개편 같은 새로운 투자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대부분 기존 예산을 재배분해서 한다고 했어요. 막 돈을 더 찍어내거나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효율화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재무 규율을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 그럼 새로운 계획들, 미래 기회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죠?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새로운 홈스크린, 키뱅크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앤서니 우드가 뭐라고 답했나요? 목표는 여전히 로쿠의 그 상징적인 단순함과 즐거움은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더 유용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거다. 이걸 다시 강조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더 많은 수익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뭐 콘텐츠 시청 유도나 구독 전환, 프로모션 같은 거요. 2026년 출시 목표라고 했죠. 기대되네요. 네, 테스트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게 잘 되면 파급력이 꽤 클 수 있어요. 매일 보는 첫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스포츠 관련 질문도 있었죠? 아, 네. 모펜 네이선슨 질문이 왔는데 재밌는 시각이었어요. 요즘 스포츠 중계권이 막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뭐 보려면 여러 개 구독해야 하고
복잡하죠. 바로 그 점이 로쿠한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로쿠의 스포츠존이 이런 파편화된 환경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포츠를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통합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아, 콘텐츠는 다른 데 있더라도 찾는 건 로쿠에서 가장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MBC 올림픽 중계 파트너십 같은 것도 언급했고요. 콘텐츠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경황의 중심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일리 있네요. 또 슈퍼볼 광고 얘기도 나왔죠? TV 보면서 바로 물건 사는 거? 네, 니덤의 로라 마틴이 물었는데 찰리 콜리어 사장은 좀 신중했어요. 잠재력은 큰데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다. 왜죠? 미국 시청자들이 아직 TV로 쇼핑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약간 교육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일부 오리지널 컨텐츠에 적용해서 테스트는 해봤고 초기 지표는 괜찮았지만 이게 대중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긴 TV 보다가 리모컨으로 뭘 사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하죠. 네. 하지만 로쿠의 사용자 규모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영역이죠. 이것도 결국 플랫폼의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시도고요. 자, 데이터 관련 질문도 있었죠? 로쿠 데이터를 뭐 LLM 학습 같은 데 판다거나? 네, 그것도 로라 마틴이 다시 물었는데요. 앤서니 우드 다피는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한 자산이고 지금은 주로 내부적으로 쓴다. 광고 타겟팅이나 컨텐츠 추천 같은데요. 그럼 외구에 팔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딱 잘라 없다고는 안 했어요. 외부 라이센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검토 중이다. 여제를 남겨뒀네요. 그렇죠.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사용자 데이터, 특히 로크가 가진 시청 데이터는 가치가 엄청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미디어 업계 동향이나 거시경제 같은 거요. 네, 제프리스 쪽 질문이었는데 찰리 콜리어 사장이 답했습니다. M&E 업계 전반은 여전히 좀 어렵다. 다들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광고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역풍 속에서도 로크 광고 사업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특정 광고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고요. 다각화 덕분이다. 네.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고 4분기 광고 선판매 업프런트 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좋은 지표로 들었습니다. 광고주들이 여전히 로쿠를 신뢰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시청시간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에버코어 ISI 질문이었죠. 경영진 답변은 전체 시청시간 규모 자체가 워낙 커져서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수익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 로쿠 채널 시청시간 TRC나 프리미엄 구독 시청시간인데 이건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봐달라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로쿠의 3분기 Q&A 세션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여러 도전 과제 속에서도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홈스크린 혁신, 광고 기술 고도화, 새로운 구독 서비스 이 세 가지 축으로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면서 안정성을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단순한 스트리밍 기기 회사를 넘어서 사용자 경험, 광고 효율, 컨텐츠 접근성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가려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홈스크린 개편이나 스포츠존, 슈퍼볼 광고, 데이터 활용 같은 미래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A에서 명확히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네, 만약 로쿠가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서 퍼포먼스 광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스트리밍 세상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통합해낸다면 과연 몇 년 후에 로쿠는 지금 우리가 아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서 우리 시청자들의 미디어 생활과 광고주들의 핵심 전략 이 양쪽 모두에서 훨씬 더 중심적인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나올 CTV 광고 트렌드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로쿠의 Q&A 세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